주요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2부 스포츠 하이라이트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지난주 성적 먼저 짚어드릴게요. 네, 기아 타이거즈 통상 일주일에 6경기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요. 지난주에는 창원구장 사고로 인한 애도 기간 그리고 우천 취소 등이 좀 겹치면서 4경기만 진행됐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등 우승 경쟁팀을 차례로 만난 기아는 지난주 4경기에서 1승 3패 조금 아쉬운 성적표를 손에 쥐었는데요. 지난주 경기가 있기 전까지 3승 5패였던 기아는 지난주에 부진까지 겹치면서 4승 8패 승률 0.333으로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네, 부진의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4경기에서 8득점에 그친 타선을 조금 짚을 수 있겠는데요. 변우혁 선수가 주간 6타점으로 분전을 했는데 다른 타자들은 부진을 조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도영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좀 힘든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선발진은 4일 등판에 5이닝 4실점을 기록한 양현종을 제외하고는 김도현 그리고 제임스 네일, 아담울러가 모두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선보이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펜진도 지난주간 10이닝 동안 7실점, 평균 자책점이 6.30으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그래도 그중에서 좀 희망 요소를 찾아보자면은 곽도규와 조상우 등 선수들이 등판을 거듭하면서 좋았을 때 9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시즌이 길기 때문에 평균 회귀의 법칙을 좀 생각해보자면은 금방 제자리를 찾지 않겠나라는 아직까지는 희망을 좀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도영 선수가 더 생각나는데 지금 건강 상태에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김도영 선수 일단 지난주에 MRI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구단 발표에 따르면 MRI에서 그 왼쪽 허벅지 부상이 좀 호전됐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기술훈련에 돌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훈련에 돌입해서 앞으로도 조금 통증이 없다면 조금 더 빠른 복귀가 예상되고 있다고 최근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부상자의 추가 발생 소식이 또 있군요. 네, 부상병동 기아에 이탈자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누굽니까? 이번에는 작은 거인 김선빈이 종아리 부상으로 자취를 감췄는데요. 부상 전까지 8경기에서 타율 4할 4푼 그리고 6타점으로 좀 제 몫을 해주던 얼마 안 되던 타자였습니다. 김선빈은 지난달 31일 좀 정밀 검진을 받았고 좌측 종아리 미세 근육 손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상이 타이거즈 팬들한테는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 부상입니다. 지난 2023년에 나성범 선수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한 이후 이 부위에 부상을 당해서 전반기 내내 좀 모습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그래도 김선빈 선수의 이번 부상이 당시 나성범 선수만큼은 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전반기 아웃까지 될 만큼은 아니고 그보다는 더 빨리 1군에서 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고. 아니 훈련 때 부상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그랬는데 시즌 시작하고 부상이 이렇게 잦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근데 부상이 이렇게 잦아서 타선 꾸리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1번에서 2번으로 이어지는 테이블 세터 주인공을 찾는 게 조금 어려운데요. 박찬호와 김도영이 모두 발이 빠른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상을 당한 김선민도 역시 컨택과 밀어치기 능력이 탁월해서 타선 어느 곳에 갖다 둬도 제 몫을 해주는 선수였는데요. 근데 이 선수들이 모두 좀 부상을 당해버려가지고 클린업 트리오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테이블 세터를 찾기가 좀 힘든 모습입니다. 실제로 기아는 박찬호뿐만 아니라 최원준, 박재현, 이우성 그리고 패트릭 위즈덤까지 다양한 선수를 1, 2번에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데 좀처럼 좋은 모습을 선수가 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좀 부상이 문제인데요. 역시 다시 부상자들이 좀 빠르게 복귀하고 기아 타선이 완전체가 되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기아 얘기만 나오면 너무 힘이 났었는데 아쉬운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서 반가운 소식도 당연히 있겠죠?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까 김도영 선수의 복귀 소식, 복귀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좀 희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 LG와 경기에 주전 유격수 박찬호가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 5일 LG와 경기에 앞서서 1군 엔트리에 복귀한 박찬호는 그날 경기가 취소가 됐고 6일 경기에 1번 타자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석에서는 4타수 1안타를 기록했고요. 수비에서도 경기 내내 유격수를 맡아주면서 좀 제 몫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박찬호 선수가 1번을 좀 맡아주면서 기아 타선의 활력을 좀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아는 김도영이 개막전부터 이탈을 해버리면서 시즌 전에 구상이 좀 많이 흐트러졌거든요. 그래서 김도영이 이번에 또 복귀 일자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김도영이 복귀를 한다면 그만큼 전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기아의 시즌 초반 승부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예. 아니 누가 기아가 시즌 초반에 이렇게 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했냐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선발진이 제목해주고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네, 시즌 초반에 기아 타이거즈를 시즌 전에 전문가들이 가장 강력한 1번 우승 후보로 꼽은 데는 김도영 선수의 존재도 있지만 막강한 선발진도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뒷문과 타선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암문만큼은 튼튼하게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팀 선발 평균 자책점이 2.91, 시즌 초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6이닝 3실점 이하를 뜻하는 퀄리티 스타트도 7회로 8회 KT 위즈에 이어서 리그 2위입니다. 특히 제임스 네일 올해만 3경기에서 18이닝을 던졌고요. 평균 자책점이 0입니다. 실점이 아예 없다는 말인데요. 지난해까지 더하면 34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최장 기록은 지난 2012년 당시 기아 소속이었던 서재흥 현 NC 다이노스 투수 코치가 가지고 있는 44이닝 연속 무실점 기록인데요. 내일은 이 기록이 의식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위퍼와 투심의 위력적인 조합으로 타자들을 돌려세우고 있는 내일이 신기록을 쓸 수 있을지도 또 지켜볼 만한 대목이고요. 예, 관심이 가네요. 네. 그리고 또 김도현, 다른 선발 투수인 김도현도 2경기에서 12이닝 2실점 5선발 경쟁을 시즌 전에 했던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정적인 피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외국인 선수인 아담 몰러 한 번씩 경기 중에 한 번씩 0점이 잡히지 않아서 흔들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3경기에서 2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고요. 양현종도 한 차례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선발진이 이렇게 좀 안정이 돼 있는 만큼 반등의 발판은 분명히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선수 이름 발음 잘해야겠는데요. 네. 김도영 선수하고 김도현 선수도 있어서. 윤도현 선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아가 이번 주에 롯데 그리고 SSG하고 차례로 경기를 치르네요. 네, 이번 주 기아는 원정으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롯데 자이언츠와 사직에서 3연전을 치르고 주말에는 홈으로 돌아와서 SSG 랜더스와 시리즈를 갖는데요. 롯데는 시즌 초반 5위, 그리고 SSG는 2위, 모두 기아보다는 순위가 높습니다. 지난해에도 기아는 롯데를 상대로 또 7승 1무 8패 고전을 했는데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을지가 또 관심이고요. SSG에게도 지난해 6승 10패 부진을 했습니다. 올해 첫 맞대결인데 지난해에 아쉬웠던 부분을 털어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김도현이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오르는데요. 화요일에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가 일요일에도 마운드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때문에 김도현 선수도 2경기에 이번 주 마운드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 시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경기에서 12이닝 2실점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는 김도현이 이번 주에 기아의 반등을 이끌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축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FC가 6일 제주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했군요. 네, 광주FC가 제주 SKFC와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승점 3점을 홈에서 올렸습니다. 3경기 만에 승리를 차지한 광주는 2승 3무 1패 승점 10점으로 리그 6위 중위권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사실 이정효 감독이 2경기 출장 징계를 받아서 마철준 수석코치의 경기 지휘 능력이 관심을 모았는데요. 마 코치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경기 전 인터뷰에서 부담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전반전에는 경기에서 양팀이 서로 탐색전을 펼치는 분위기였습니다. 26분 상대에 강력한 슈팅이 있었지만 이것이 골문을 비껴가면서 다행히 실점을 하지 않았고요. 광주는 후반 들어서 최경록을 투입하면서 라인업의 변화를 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후반 1분 조성권의 슈팅을 시작으로 제주를 좀 몰아붙였는데요. 후반 9분 최경록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기회를 살리지 못하던 광주는 후반 44분 헤이스의 발끝에서 결승 득점이 나왔습니다. 상대 수비수 송주훈이 롱볼의 낙후 지점을 좀 잘못 포착을 하면서 헤이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 공을 그대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고 이것이 상대 골문을 열면서 광주는 먼저 소중한 득점을 올렸습니다. 지난해까지 몸담았던 친정팀을 울린 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광주는 주어진 추가 시간 후반 5분 동안 한 점을 잘 지키면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헤이스가 득점해가지고 FC가 승리했네요. 네. 지난 방송 때 이 선수 키플레이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어쩌다 보니까 좀 적중을 했는데요. 들으셨나 보네. 네, 저번 방송에서 키플레이어로 헤이스를 지목한 데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헤이스 선수 원래 2021년 광주FC에 입단하면서 K리그와 인연을 맺은 선수거든요. 2022년에는 12득점 4도움으로
K리그2에서 광주가 최다 승점 기록을 쓰면서 우승을 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었군요. 네. 그리고 2023년부터 제주로 이적을 해서 2년 동안 62경기에 출전을 했고 12득점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을 앞두고 친정 광주로 돌아온 것인데요. 예. 때문에 이번 상대였던 제주에 대해서는 광주 선수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기 전까지 2경기 연속 득점으로 경기력도 조금 올라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차례 좀 제주의 골문을 노리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경기 종료 직전에 결승 득점을 올리면서 친정팀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예. 이제 기자님의 분석에 따른 키플레이어라는 지목이 있어.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경기 막판 득점으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올해 유독 광주FC 무승부가 많지 않아요? 네, 광주FC 올해 벌써 무승부가 4번입니다. 예. 수원FC와 함께 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인데요. 그에 반해서 승리는 2번, 패전은 1번입니다. 물론 패전보다는 승점 1점이라도 챙길 수 있는 무승부가 낫습니다. 그런데 작년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는 점인데요. 지난해 광주는 무승부가 시즌을 완주할 때까지 총 5번밖에 없었습니다. 제주에 이어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 중 하나였는데요. 14라운드에서 인천 유나이티드하고 1대1 무승부를 할 때까지는 무승부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 그동안 광주의 색은 어떻게 보면 좀 닭공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뭘 닭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닥치고 공격, 무조건 공격을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그래서 승 아니면 패의 경기가 많았거든요. 네. 올해는 조금 더 공수의 밸런스가 좋아진 모습입니다. 또 K리그1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코리아컵까지 3개 대회를 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 안배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광주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느냐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올해는 득점도 중요하지만 실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운영의 미를 좀 살리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이번 주에는 대구 FC와 경기를 갖는다고요?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K리그1을 병행하면서 체력 소모가 큰 광주FC는 지난 경기에서 승리로 좀 달콤한 보약을 먹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기세를 몰아서 대구FC와 경기를 갖습니다. 홈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이정효 감독은 벤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마철준 수석 코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헤이스와 아사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란히 시즌 초반 3득점씩을 올리고 있어 광주의 득점을 좀 책임지고 있고요. 헤이스의 최근 또 페이스가 조금 더 좋지만 아사니도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또 광주가 시즌 첫 연승을 달릴 수 있을지 팬들의 좀 염원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이번 게임까지만 약간 쉬는 겁니까 이제? 네, 이번 경기까지만 쉬고요. 그리고 이정효 감독은 이번 경기에 앞서서 좀 팬들을 위해 팬 사인회를 하겠다라면서 경기 전에 5시 반부터 6시 40분까지 경기장 앞에서 팬 사인회를 하겠다는 이벤트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도 경쟁률이 심하겠는데요. 줄 서가지고. 광주 지역 아파트 스포츠 이야기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아마추어 체육의 요람, 광주 최고가 전국 최고들끼리의 자존심 싸움인 최고 대항전에서 선전을 펼쳤다고요? 네, 광주 최고가 최근 대구 일원에서 열렸던 제39회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종합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광주 최고는 이번 대회에 13개 종목에 199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총 금메달은 18개, 은메달은 14개, 그리고 동메달 25개로 총 5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작년 동대회보다 순위를 2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예. 광주 최고가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역시 역도인데요. 특히 역도 유망주인 2학년 김채량 선수의 성적이 좀 발군이었습니다. 예. 여자 87kg 급 이상에 출전한 김채량은 인상 1위, 그리고 용상 1위, 그리고 둘 모두를 합친 합계 1위까지 총 3관왕을 거머쥐었는데요. 예. 김채량은 지난 2023년 소년체전에서도 3관왕을 달성했을 정도로 장래가 좀 촉망되는 유망주입니다. 올해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하고요. 그 외에 광주 최고는 양궁에서 또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면서 종목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광주에는 사실 양궁 실업팀이 여자 2개, 남자 1개까지 총 3개가 있거든요. 예. 양궁 메카로 꼽히는 도시답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항상 전국체전을 하면은 광주 최고가 광주에 수많은 메달을 가져다 줬는데 벌써도 지금 최고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 궁금합니다. 예. 오는 5월에 전국 소년체전 예정돼 있죠. 네. 소년체전 대표팀을 가리는 선발전도 한창인데 지금 야구에서는 충장 BC가 광주 대표로 출전하게 돼 있습니까?
네, 광주 충장중학교 베이스볼 클럽을 충장 BC라고 하는데요. 예. 올해 5월 말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제54회 전국 소년체전에 광주 대표로 나섭니다. 그렇군요. 사실 충장중학교라고 하면은 이종범, 김기태, 최희섭까지 네로라 하는 야구 선수들을 많이 배출한 광주의 명문 중학교인데요. 그죠? 예. 그런 충장중학교가 지난 4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렸던 제12회 대신 육가공 회장배 중학교 야구대회 겸 54회 소년체전 광주 예선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표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목 초등부에는 수창초등학교가 대표로 출전을 하는데요. 예. 수창초의 소년체전 출전은 2022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수창초도 이의리, 김기훈, 하영민까지 수많은 프로 선수들을 배출한 지역의 명문 초등학교인데요. 오랜만에 출전한 대회에서 수창초는 팀 사상 첫 소년체전 입상을 노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핸드볼 H리그 여자부에서는 광주도시공사가 최하위 인천시청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뚝 떨어졌어요. 2024-2025 H리그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예. 광주도시공사가 최하위 인천시청에 22대 24로 패했습니다. 그전 경기였던 서울시청과 경기에선 이기면서 이번 경기에서 연승을 좀 노렸는데요. 패하면서 좀 아쉽게 좌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전반전까지는 11대 15로 앞선 채 후반전을 맞이했는데요. 후반 시작과 함께 주포 김지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백을 좀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골키퍼의 연속 선방에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예. 광주도시공사는 이제 오는 11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대구시청을 상대로 마지막 시즌 경기에 나섭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